안녕하세요.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 수다인입니다. 트럼프 시대 2.0, 관미자, 관세에 미친 자, 트럼프가 전세계 미술계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2016년 제45대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에 보답하듯 취임 직후 관세를 자신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였습니다.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비록 제46대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하였지만, 와신상담의 자세로 제47대 대권에 재도전한 트럼프는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의 바바라 월터 교수의 분석대로 이미 제45대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정체성과 분노의 감정을 활용하는 게 정치 시장에서 표를 얻는데 대단히 유리하다는 걸 확실하게 경험한 트럼프이기 때문에 제47대 대선에서는 이를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강경한 관세 정책 계획을 밝힌 트럼프는 민주당의 카밀라 해리스 후보를 이기고 마침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되었죠. 2025년 3월 현재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된 지 2달 정도 지났는데, 트럼프는 예고대로 더욱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실행하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재임 기간에는 글로벌 2인 중국을 때려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면, 이번에는 우방국인 캐나다와 유럽연합, 멕시코 등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보편 관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우방, 우방의 상대를 가리지 않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모든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보편 관세 예고로 인하여 실제로 2024년 11월 6일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미국과 캐나다 미술계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기존에는 미 연방정부의 통합 관세율표에 의거하여 골동품을 비롯한 미술품의 미국 수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서의 수입품에 관해서는 최고세율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들에 대해서도 25%의 일괄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백악관은 2025년 2월 3일 3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혔고, 3월 4일 자정이 되자 예정대로 트럼프의 관세 프로그램이 적용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호구가 아니다 보니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전하여 캐나다 정부와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마당에 캐나다 연방정부 역시 2025년 3월 4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3천억 달러의 제품에 관하여 25%의 관세 부과로 맞다이를 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나한테 맞다이 줘. 캐나다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총 1256개의 품목들 중에는 회화, 파스텔화, 드로잉, 사진 및 판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술품에 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거죠. 미 연방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거고, 여기에는 미술품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캐나다는 아예 대놓고 콕 집어서 회화, 드로잉, 사진 등을 지목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 두 국가 간의 국경을 초월하는 미술품 거래에 서로 관세가 붙는다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캐나다 측에서는 조각이나
공예품 등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미 연방정부가 모든 품목에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과 상응하여 캐나다 연방정부 역시 조각이나 공예품 등 미술품 전반으로 관세 적용을 확대시키는 건 시간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결국 다른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양국의 시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을 겁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공급망 관리학과의 제이슨 밀러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분야는 신선식품으로 농산물은 며칠 내에 가격 인상이 발생하여 결국 미국 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미술 분야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겁니다. 2025년 3월 5일자 아트뉴스의 기사에서 카렌 호는 캐나다와 미국의 상호 관세 25% 적용 이후 아트 컬렉터들이 받는 피해를 계산해 냈는데요. 미국에서 제작된 $10,000 미술품의 경우 기존에는 환율 차이로 인하여 14,445 캐나다 달러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4일부로 보편 관세가 적용되면 18,056.25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순 가격만 이 정도인데 만약 캐나다 컬렉터가 갤러리를 통하여 미술품을 구매할 경우 추가 13%의 관세가 붙어 최종 지불 금액은 2403.56 캐나다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적게는 3611.25 캐나다 달러, 많게는 5958.56 캐나다 달러, 한화 531만원 정도에서 876만원 정도의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도 추가 관세가 적용되니 실제로 컬렉터가 작품을 인수받는 과정에 더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00의 작품을 구매할 경우 원화로는 실제로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아트딜러 협회 회장인 맥킨지 싱클레어는 아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술 시장은 매우 취약한 생태계를 지녔습니다. 사소한 변화라도 이 분야에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만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는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의 뚝배기를 깨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만 다음 차례는 한국이 될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데 2024년만 하더라도 적자액은 660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9번째로 큰 적자 규모고 이는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공공연히 한국과의 불평등을 언급하기 때문에 한국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캐나다 미술계가 그런 것처럼 한국의 미술계 역시 트럼프 2.0 시대를 예의주시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전 세계 미술 시장 규모는 약 650억 달러, 한화 85조 4,400억 원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미술시장 규모 추산 결과에는 국내 미술시장은 2021년도 7억 5,063억 원에서 2022년도에는 1조 377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들이 미술품 투자에 관한 주식이나 펀드, ETF 상품들을 출시하며 사람들의 유동성 자금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하여 미술품을 재테크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술품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옳고 그르냐를 논하는 건 이번 영상의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길게 언급하는 대신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가들 역시 미술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자 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소득이 필요하죠.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듯 미술가들은 미술이라는 창작 활동의 결과물을 시장에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합니다. 미술 애호가이든 아니면 그저 단순 투자자든
미술작품을 구입하면 그 판매 금액은 미술가에게 돌아가고, 그렇게 발생한 수입을 기반으로 미술가는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 시장이며 뉴욕은 여전히 전 세계 미술계의 중심지입니다. 뉴욕의 아트씬은 미국 작가들만을, 그렇다고 이웃한 캐나다나 멕시코, 대서양 건너 유럽 작가들의 작품만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도 뉴욕의 갤러리들을 통하여 거래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미술 애호가들 및 투자자들 역시 미국 미술가의 작품을 컬렉팅하기도 하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수입되는 미술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면 앞서 계산한 대로 컬렉터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급증합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20호의 중소형에서 40호의 중대형 크기의 회화작품 한 점의 가격에 맞먹습니다. 다른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이 말은 트럼프의 보편관세 정책이 아트 컬렉터나 투자자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미술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창작 활동을 해야 하는 미술가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 세계 미술가들의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장 집세 내고 먹을 것 살 돈이 없는데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미술품을 창작하느니 그 시간에 당장 수중에 돈을 줄 수 있을 시간제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미술 활동을 그만두고 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일자를 찾게 되겠죠. 그렇게 미술가들이 생계를 위해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면 미술가들의 전체 풀이 줄어들고, 우리가 현대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볼 수 있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미술품을 만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고, 이들이 미술계의 판도를 바꿀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미술가들, 클로드 모네, 앙리 마티스, 파블로 피카소, 에드워드 호퍼, 윌렘 드쿠닝, 루치안 프로이트 등은 가난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오다 진가를 인정받아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창작 활동을 지속하며 오늘날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는 데에는 미술품 판매상과 아트 컬렉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술품은 고가의 사치품이지만 재화의 일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화의 공급자인 미술가는 더 많은 가격을, 수요자인 미술품 구매자는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미술계 가장 큰 손인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여기에 기존에 없었던 관세를 새롭게 적용하겠다고 나서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의 미술 전문가들, 그리고 아트뉴스의 카렌 호가 우려하는 대로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국의 미술계도 이 상황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여 트럼프 2.0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5년 3월 4일부로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수입되는 미술 작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림에 관한 호기심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수다인이었습니다.